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소희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댕대에서 안 사람과의 관계는 좀 어떠신가요? 혹시 예전 같지 않다, 아내가 내 손길을 피하는 것 같다, 며 혼자 소갈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진료실에서 중년의 남성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건강 문제로 오셨다가 결국은 부부 관계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장님, 아내가 제 손만 닿으면 질색을 합니다. 저는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징그러운 걸까요? 아니면 이제 사랑이 식은 걸까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낄 때의 그 쓸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피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터치를 받아들이는 뇌의 구조와 감각의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조금은 은밀하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여자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터치 포인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심리학적, 생리학적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군데의 신체 부위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여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남편과 모르는 남편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손길은 더 이상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를 치유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약손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손이 닿자마자 바로 침실로 직행하는 목적지만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시 침묵하며 시청자가 생각할 시간을 줌.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남성의 뇌는 시각적이고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바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마치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스킨십이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신체적 자극 이전에 정서적 교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섬세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남성과 확연히 다릅니다. 여성은 피부의 감각 수용체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뇌의 변형계, 즉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쾌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터치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성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귀찮은 자극 혹은 일방적인 욕구 해소로만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무뚝뚝한 남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대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아내를 뒤에서 껴안아 보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돌아온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징그럽게. 이 말 한마디에 환자분은 큰 상처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처방해 드린 건 비아그라 같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들기 전 침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곳들을 아주 부드럽게 아무런 성적인 의도 없이 어루만져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 다시 오신 환자분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요즘 제 손을 먼저 잡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죠?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성의 생리적 본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성은 원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성감대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을 허락하고 무장 해제하게 만드는 마음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를 만져줘 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먼저 알고 다가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이 말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만져지길 원하는 7곳의 비밀을 해부학적 근거와 심리적 효과를 곁들여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의 장소, 바로 목덜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부터 어깨 라인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오목한 뒷목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맹수가 사냥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맹수는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목덜미를 뭅니다. 즉, 목덜미는 생명과 직결된 급소이자 본능적으로 가장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목덜미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무장 해제를 해도 좋습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묶어 목선을 드러내거나 고개를 숙여 뒷목을 보일 때 남성분들은 알 수 없는 보호 본능과 매력을 느끼시죠? 그것이 바로 이런 진화 심리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뇌신경 중 하나인 부신경이 지나가고 있어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합니다. 평소에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죠.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다가가서 손바닥의 온기로 목덜미를 지그시 감싸보세요.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가볍게 쓸어내려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빠르게 문지르면 간지럼을 태우거나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신경이 곤두섭니다. 아주 느리게 호흡에 맞춰 천천히 쓸어내릴 때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불안감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아내분이 불면증이 심하셨는데 잠들기 전 남편분이 아무 말 없이 목덜미를 10분 정도 천천히 쓰다듬어 주신 뒤로 수면제 없이도 주무시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수면제가 된 것이죠. 남편의 손이 닿는 순간 아내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가며 긴장이 풀리는 그 느낌,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는 날개뼈 사이입니다. 경합골이라고도 부르는 양쪽 어깨뼈 사이, 척추를 중심으로 한 그 평평한 등판을 말합니다. 이곳은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힘들 때 짐을 짊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성에게, 특히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아온 중년 여성에게 이 등은 평생 가족의 무게를 견뎌온 곳입니다. 집안일, 자식 걱정, 남편 뒷바라지, 그 모든 고단함이 켜켜이 쌓여 근육이 뭉치고 딱딱해진 곳, 그곳이 바로 날개뼈 사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부위가 스스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등이 가려울 때 혼자 긁지 못해 끙끙대 본 적 있으시죠? 내 몸이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남편분이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서 넓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날개뼈 사이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아,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짐을 나눠 들어주려 하는구나. 라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자극을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힐링입니다. 제가 아는 50대 후반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부는 갱년기를 겪으며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서로 대화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등을 돌리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자다 깨서 우연히 돌아 누운 아내의 등을 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등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측은한 마음에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아내의 날개뼈 사이를 가만히 쓸어주셨대요. 자는 줄 알았던 아내분이 갑자기 흐느껴 울더랍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두 분은 등을 어루만지며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날이 제2의 신혼 첫날 밤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모습은 화장으로, 표정으로 감출 수 있어도 뒷모습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등 뒤에서 묵묵히 그 고단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많이 힘들지?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세 번째, 의외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에이, 손은 맨날 잡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상적인 악수나 짐을 들어줄 때 잡는 손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의 오목한 곳, 손등의 얇은 피부를 아주 섬세하게 탐험하듯이 만져주는 핸드터치를 말합니다.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손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뇌에서 손이 차지하는 감각 영역의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뇌지도를 그려보면 손은 얼굴만큼이나 거대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즉, 손을 자극하는 것은 뇌의 아주 넓은 부분을 동시에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손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영화관에서 슬쩍 닿던 손등, 주머니 속에 함께 넣고 걷던 깍지 낀 손, 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손은 그저 일하는 도구, 밥하고 빨래하는 거친 기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내의 손을 가져와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칠어진 손등을 엄지로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지압하듯이 꾹꾹 눌러주고 손바닥 한가운데인 노궁혈을 지그시 눌러주면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화병을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내 손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그 느낌이 여성의 자존감을 급격히 높여줍니다. 당신 손 참 고봤는데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네. 이런 멘트와 함께 손을 어루만져주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이 바로 손을 잡고 잠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텔레비전 리모컨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쭈글쭈글해진 그 손 안에 당신과 함께한 세월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구역, 귀 바로 뒤쪽에서 턱선 아래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이곳은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성감대이자 동시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림프절이 모여 있어 매우 민감하고 피부가 얇아혈관의 박동이 느껴지는 곳이죠. 향수를 뿌릴 때 귀 뒤에 뿌리는 이유도 이곳이 천이 높고 맥박이 뛰어 향을 잘 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신뢰 없이는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내 귀 뒤에 얼굴을 가까이 댄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따뜻한 숨결이 닿고 손끝으로 귀 뒤에 움푹 파인 곳을 살살 돌리듯 만져주면 여성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침을 묻히거나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혹은 아기의 볼을 만지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검지나 중지 끝으로 귀 뒤쪽을 따라 내려오다가 턱선 아래 림프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얼굴의 부기도 빠지고 긴장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터치는 여성에게 나는 당신의 아주 은밀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결코 천박하지 않은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보다 좋은 부위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목덜미, 날개뼈 사이, 손, 그리고 귀 뒤쪽. 이 네 곳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직접적인 성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들은 이런 주변부의 자극에서 더 큰 사랑과 흥분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이의 확장이라고도 하죠. 남성분들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급급해하지만 여성은 이 서론이 얼마나 아름답고 길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본론의 클라이맥스가 결정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곳은 더 깊고 더 본능적이며 부부 관계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부위는 많은 남성분들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곳이지만 여성에게는 생명력의 원천이자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나머지 세 곳이 도대체 어디야?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남은 세 곳의 비밀과 함께 이 7가지 터치를 어떻게 연결해서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부부의 노년 건강과 행복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신 뒤에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가 아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네, 한소희 원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부위에 이어 남성과 여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남은 3곳의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선 곳들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신뢰와 본능적인 이끌림이 필요한 곳들입니다. 집중해주세요. 5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무릎 뒤쪽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이곳은 경계의 미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무릎 뒤쪽, 그러니까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림프절과 신경이 지나가서 간지럼을 잘 타면서도 예민한 곳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은 여성의 가장 은밀한 곳과 가깝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구역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곧바로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의 뇌는 침입 경보를 울리고 다리를 오므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먼저 무릎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관절이 약해진 중년 여성들에게 무릎 마사지는 그 자체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다 서서히 손길을 무릎 뒤쪽 오금으로 옮겨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 아주 천천히 허벅지 안쪽 근육을 따라 올라가세요.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민감한 부위에 닿기 전 허벅지 중간쯤에서 손을 멈추고 그저 따뜻하게 감싸 쥐기만 하세요.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려해서 멈춘다는 그 절제된 신호가 여성에게는 엄청난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여성은 스스로 경계를 풀고 다리에 힘을 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6번째는 허리의 오목한 곳과 골반 라인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곡선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곳이자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은 곳입니다. 뒤에서 아내를 안아줄 때 혹은 나란히 걸을 때 남성분들은 보통 어디에 손을 두시나요? 어깨 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좋지만 손바닥으로 허리의 잘록한 부분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단단하게 받쳐주어 보십시오. 심리학적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 서포트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출산과 노화로 인해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중년 여성들에게 남편의 따뜻하고 큰 손이 허리를 받쳐줄 때 느껴지는 든든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서는 아내를 옆으로 눕게 하고 척추를 따라 엉덩이 위쪽 평평한 뼈, 천골, 부위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곳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전류가 아내의 뇌에 편안하다, 행복하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남편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곳은 바로 배꼽 주변의 하복부, 아랫배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단전이라 하여 기가 모이는 곳으로 보고, 서양 의학에서도 장기가 모여 있는 생명 유지의 핵심 구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아랫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궁이 위치한 곳, 생명을 잉태하고 품었던 성스러운 공간이자 여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나오고 탄력을 잃었다며 부끄러워하는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배를 만지려고 하면 아이, 내 배 만지지 마. 뚱뚱해서 싫어. 하며 손을 쳐내기도 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의 늙고 볼품 없어진 배까지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을 공략하는 비결은 따뜻함입니다. 남성분들은 보통 손이 따뜻하시죠.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아내의 배꼽 주변에 살포시 올려놓으세요. 절대 누르거나 주무르지 말고 그저 약손처럼 얹어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이것은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 하던 그 치유의 손길과 같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뱃속 깊이 스며들면 여성은 본능적으로 모태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성적인 쾌락 이전에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감싸 안아주는 남편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하복부 터치는 부부관계의 불씨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배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리면 몸의 다른 곳들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랫배를 정복하는 자가 아내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이 말하지 않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는 7곳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목덜미, 날개뼈 사이, 손, 귀 뒤, 허벅지 안쪽, 허리, 그리고 아랫배. 이 7곳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여유입니다. 제가 만난 70대의 노부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네요. 할아버지께서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이 조금 떨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잠들기 전 할머니의 손과 발, 그리고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주물러 주신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영감 손이 덜덜 떨리는데 그 거친 손이 내 몸에 닿으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맨 없어요. 젊었을 때 불같던 사랑보다 지금 늙은 영감의 그 떨리는 손길이 난 더 좋아요. 이것이 정답 아닐까요? 테크닉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아끼고 있어.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네. 라는 그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슬쩍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보시고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오늘도 고생했어 하며 허리를 토닥여주세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쳐다본다면 그냥 씩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왜 이래? 징그럽게? 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마세요. 그것은 싫다는 뜻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고 쑥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계속되면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킨십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을 만져도 그 안에 진심을 담으세요. 갱년기를 지나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서로의 천을 나누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서로의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막아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의사인 제가 보증합니다. 부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핑크빛 설렘을 다시 가져다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사랑을 줄 능력이 있는 멋진 남성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배경음악이 잔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바뀐다. 한소희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들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느라 비바람 맞으며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주름이 깊어진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훈장일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남은 여생은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잠드실 때 걱정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떠오르시기를, 아침에 눈 뜨실 때 찌뿌둥한 몸보다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봄 어딘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곁에 있는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씻은 듯이 나으시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세 인생이라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겨울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 같기를 제가 이곳 진료실에서 매일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여운을 남기는 미소와 함께 페이드 아웃.